취업자가 늘었다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취업자가 늘어서 경제 많이 좋아졌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8, 90명은 요구를 할 거라고요. 경제 실체의 어떤 면을 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10월 19일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의원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 지사가 통계청 통계를 인용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취업 통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그 일자리 관련 지표도 나빠진 게 아니고 더 좋아졌다. 2016년하고 2019년 사이에 일자리 통계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졌다. 가계부채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정말 선방을 하고 있다. 맹목적 비난하지 말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저격에 대해서 인용한 자료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라는 통계를 인용을 해서 현 정부가 취업자 수 통계를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맞받아 쳤거든요. 문재인 씨가 이재명 씨한테 면죄부를 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봐. 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때릴까 봐서 완전히 쫄았다가 무죄라고 이렇게 봐주니까 기가 살았어.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비판하고 너 엉터리로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네 대안이 뭔데? 너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욕도 하지 마. 축구시합에서 이렇게 졌는데 왜 이따가로밖에 못해? 라고 성질 내니까 네 대안이 뭔데? 전술, 작전, 전략을 내놔야지. 내가 그럼 그걸 할 거야.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집은 어떻게 하나요? 감독 모가지부터 자르잖아요. 그렇죠. 모가지부터 잘라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대안도 이렇게 내서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실제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죠. 문재인 정권이 취업자 대책을 잘했다. 그래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유승민이가 뭔가 하는 사람이 야 니네들 개판이야. 취업자들도 많이 사실 줄었어. 경제 개판으로 하고 있어 하니까 이재명이는 너 뭔 소리야. 취업자 많이 늘었어. 지금 우리 문재인 각하의 지적을 지금 음해를 해? 실제로 통계상으로 늘어났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한쪽은 줄었다라고 하고 한쪽은 늘었다라고 취업자가 늘어난 걸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OECD의 전일제 통계 방식으로 하면은 취업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확 줄어들었는데, 그러니 이거 기만적이다. 그건 숫자로 확인해보면 되는 이야기인데, 뭐 요컨대 이제 둘이 떠드는 게 주목을 끌려고 정치적 쇼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통계 뭐 운운하면서 이렇게 떠든다라는 자체가 참 이렇게 넌센스고, 그래서 한국이 어느 놈이 정권을 잡아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민주당이 잡아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잡아도 그렇고 어차피 경제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엉터리 소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떠들고 있으니 망가질 수밖에 없죠. 얼핏 그 기사를 보니까 통계청은 일주일에 10시간을 일해도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다 똑같이 취업자로 한 명씩 잡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전일제 하면은 예컨대 하루 8시간에서 일주일 5일을 하면은 40시간 기준을 잡으면 일주일에 10시간만 하는 사람은 0.25명 취업하는 거다. 한 명이 아니고 풀타임으로 환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풀타임으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0.25명 취업한 걸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전일제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자 수가 확 줄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알바 비슷한 일자리들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풀타임으로 환산해보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쪽 다 통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소리를 서로 부끄럼 없이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통계라는 게 뭐죠? 통계라는 게 경제에 관련 경제 통계라는 게 뭐죠?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비용 효율적으로 전체 모양을 구분을 통해서 보는 게 그렇죠. 그 경제면 경제 전체의 모습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해내기 위한 데이터들이죠. 데이터의 모음이 통계죠. 그러니까 통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통계는 원래 있는 본래 그 통계가 대상으로 하는 경제의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통계 자체가 뭘 어떻게 저쩌고 한다는 것은 통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둘 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자 통계라든지 취업률 통계라든지 그 통계의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른바 취업자 통계를 잡을 때 15살 이상을 잡아요. 아니면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 그래서 15살에서 64세까지를 이렇게 잡아요. 그건 여러 가지예요. 그냥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 실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경제 실상의 어떤 모습을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자영업자도 고령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나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15세에서 64세까지 통계를 쓰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65세부터는 은퇴해서 그냥 젊었을 때 이제 노동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낸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65세 이상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이제 노쇠해가지고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 통계로 잡기는 조금 무리다라고 본다는 그런 것도 깔려 있어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경제 실체를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서 15살 이상의 통계를 쓸 건지 15살에서 6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통계를 쓸 건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통계가 맞냐, 어떤 것을 쓰는 게 맞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내가 경제 실체 어떤 모습을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단기 취업자가 늘어서 이렇게 뭐 했다. 실제로 단기 일자리 막 늘린다라고 생쇼를 했잖아요. 대학 강의실 불 끄기, 짐 들어주기, 풀 뽑기 막 이런 거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가 잘 돌아갈 때에 그 고용 취업자들을 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자기 방학 동안에 용돈벌이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에 10시간 했다라고 해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또 전업주부가 자기 애들 용돈 주거나 뭘 좀 사주고 싶어서 파트타임으로 와서 그냥 아니면은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를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뒀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노는이 차라리 건강 삼아서 일한다고 나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문제냐 이거예요. 이 주 10시간 한다는 것이 문제냐 이거. 경제 실체를 봤을 때 그런 식의 일자리 파트타임이나 단기 일자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전일제 환산해가지고 확 줄었다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라고 하지만 엉터리인 거예요. 내가 경제 어떤 것을 보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제학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죠. 대한민국에 경제학 박사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박사면 다 통달하냐 이거예요. 웃기는 소리지. 우리 학교 다닐 때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다 쭉 있듯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노벨상도 1등만 타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소리가 또 웃기는 게 오히려 취업자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떠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경제 실체의 어떤 면을 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컨대 전체 총 취업자 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취업자 15세 이상으로 하면 취업자는 분명히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쭉 늘었잖아요. 근데 늘어난 걸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확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치면 이명박 박근혜가 잘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떠드는 소리로 치면 이명박하고 박근혜 칭찬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자가 저렇게 늘었어요. 취업자가 늘었다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취업자가 늘어서 경제 많이 좋아졌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8, 90명은 욕을 할 거라고요. 그건 뭘 말하나요? 저거 그냥 총 숫자만 가지고 총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제의 실체인 취업의 실체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고용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총량도 있지만 남자 취업자, 여자 취업자,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별로 또 그 다음에 직군별로 또는 산업별로 경제의 실체를
다양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지표를 내놔요.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자를 봐보라고. 취업자고 실업자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이제 15세 이상 총 인구가 있고 총 인구 중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나는 전업주부야 나한테 일 시키지 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뭐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 그래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예요. 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취업자예요. 일자리를 못 얻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러면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두 개 합치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죠. 취업자하고 실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쌍대 관계죠. 움직이는 거 봐보세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취업자는 이렇게 변동 없이 조금 늘어났는데 실업자는 어떤가 봐봐요. 변동폭이 들쑥날쑥해졌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만약에 실업자가 저게 들쑥날쑥하면 취업자가 또 똑같이 반대로 들쑥날쑥해야 돼요. 근데 들쑥날쑥하지 않고 취업자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업자가 들쑥날쑥한다라는 건 뭘 말해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일하려고 들어왔다. 또 일하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나 일 안 할 거야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OECD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국제노동기구가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고 국제적으로 하나의 비교 가능하게 해서 통일된 기준만을 정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지표를 데이터를 내는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주 10시간 일하는 알바, 내가 대학생이라든지 전업주부가 그냥 용돈벌이로 가서 주 10시간 하는 것이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자리 고용의 질이나 일자리 질이 악화됐느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로 10시간밖에 못해. 이런 경우는 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똑같이 10시간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엉터리들은 통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건 통계 자체도 모르고 경제 실체 자체는 아예 그냥 깡통이라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러면은 취업자하고 실업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경제 상황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면 다시 취업으로 가고 하면은 거의 반대로 움직여요. 두 개가 취업자하고 실업자 서로 맞물려서 움직여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일을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포기해.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인으로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무원 시험 볼 거야. 무슨 자격증 시험 볼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개판인 경우잖아요, 경제가. 이런 경우에 내가 풀타임 일을 하고 싶은데 주 10시간밖에 못해. 그러면 이건 악성이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연령대는 30, 40대예요? 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나 산업 구조나 기술이 이렇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벌써 5, 60대를 가면은 구닥다리예요.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를 못 따라가요. 하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젊은 애들은 그런 교육을 이미 받아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온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력이 20, 30, 40대예요. 근데 20,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만약에 50, 60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죠. 반대로 20, 40대 일자리가 늘어나고 50, 60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안 늘어난다라는 것은 은퇴해도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다라는 표시죠. 그다음에 젊은 20, 30대가 일자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결혼해서 얘도 낳고 하겠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유지가 되거나 괜찮겠죠. 20,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50, 60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20, 30대는 저출산으로 인구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한국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서서 20, 30대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어떤 선택을 해버렸냐면 결혼을 포기하는 걸 선택을 했고 해도 얘를 안 낳는 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산율이 개판으로 망가졌잖아요, 지금. 반면에 50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50대, 60대면 애들 이제 뭐 대학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될 텐데 자기 이제 은퇴해가지고 뭐 구조조정이다, 명퇴다 해가지고 벌써 한국은 40대 때부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벌어져 버렸어, 이미. 40대 중년 가장 세대가 공정이 지금 붕 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50대, 60대는 이제 그 구조조정이나 뭐다 해가지고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 세대가 계속 기존의 산업에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게 내 잘리면 우리 가정 파괴돼, 망가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짓고 젊은 애들 일자리 잘라내 주려고 하는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명퇴나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은 뭐죠? 김밥집이나 커피숍이나 경비원이나 택배나 이런 걸로 전부 다.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굳이 연령대별 통계를 설명 안 해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 수긍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이미 체험을 하고 다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일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주 10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환원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잠재 성장률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 계산은 토탈 노동시간을 계산을 해요. 44억 몇천만 시간, 풀타임, 파트타임 뭐 이런 거 구별 안 하고 총 노동시간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잠재 성장률 그런 점에서는 편차가 있어요. 나는 40시간 일 안 해, 나는 10시간만 할 거야 하는 사람도 40시간으로 간주를 해서 잠재 성장률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정부의 효율성 같은 거, 고용이나 급여, 예산, 정부 급여, 비용 같은 걸 통제를 할 때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연방정부가 미 통계국이 내놓은 통계예요. 보면은 지방정부 공무원 숫자가 1,500만 명이에요. 풀타임 고용자가. 한 84man 명인가요? 근데 이렇게 쭉 가면 그 옆에 보면은 파트타임 인플로이 고용이 있어요. 480만 명 정도 있어요. 그 파트타임에 대해서 또 지급한 게 뭡니까? 67억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보면은 풀타임 이퀴블런트 인플로이먼트라 가지고 파트타임을 전인제로 환산했을 때 숫자예요. 풀타임 1,480만 명하고 파트타임 480만 명을 이제 파트타임을 전인제로 환산해서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1,670만 명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총 급여로 지급한 돈이 얼마고 인당 평균 급여가 얼마나 있다. 공무원 급여를 이렇게 예산 관리를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제로 뭐 하는 게 맞다. 그냥 단순히 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 수로 하는 게 맞다.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전일제가 세계에서 쓴 나라가 없다? 미국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게 무식하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선진국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가 뭐고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고 해야 되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한국은 뭐 이렇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YS 때부터 DJ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기까지 6번에 걸쳐서 이제 이른바 민주화 정부가 돌아가면서 정권을 반반씩 잡았지만 결과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전 개판이 되고 있죠. 출산율은 완전 개판이야. 젊은 사람들 이렇게 특히 40대는 확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령대로 보면 20대, 30대 취업자 수가 봐보세요. 30대는 확 줄어들었죠? 40대 루루룩 무너지고 있죠. 50대, 60대가 지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악성이 지금 구조가 한국의 고용 구조가 악성이에요 지금. 망가지는 경제의 고용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고 맞잖아요. 실제 경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를 경제 실체의 어떤 부분을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통계를 봐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놈들이 개나 소나 그냥 지가 대통령하고 도지사 되고 뭐 국회의원 했다라고 그래서 되는 소리 안 들어서 다 그냥 떠들어대면 신문으로 모으고 받아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할 말이 없으면은 그럼 니는 대안이 뭔데? 이따위 소리는 한다 이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정말로. 이순신 프로젝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싹 갈아치워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경영해서 5년에서 10년만 시간을 줘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무슨 사모펀드다 뭐다 개판 치고 지금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 지금. 지금까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편 똥볼 차가지고 정권 잡았지. 지들이 뭘 다 잘해가지고 정권 잡았나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개판으로 똥볼 차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이건 이미 국민들이 마음이 떠났다라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어하다. 마음이 떠난 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대안을 만들어야죠. 갈아치워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고서 그냥 너도 싫고 나도 싫어. 이런 그 지지율 조사도 개판이겠지만 개판이든 아니든 대안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저런 엉터리들이 되는 소리 안 되는 막 떠들어 제끼는 거기에 이제 막 댓글질이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나 떠들어 제끼고 하고 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고 있고 공격이나 받고 있고 뒷조사나 뒤틀이나 하고 자빠졌고 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연구소를 이렇게 뒷조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대안을 만들어서 바꾸지 않으면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물갈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